여기가 서울이라고? 그 유명한 강남이야?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시종합 경쟁력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가 런던, 2위 뉴욕에 이어 서울은 7위에 랭크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10년이 넘도록 서울이 10위 안에 꾸준히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만큼 규모나 경제력 면에서 인정받는 도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교통체증인데요. 도시를 사람의 몸이라 한다면 도로는 혈관, 자동차는 혈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혈관에서 혈구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면 신체에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70년대 들어 한국이 산업화 국가로 접어들게 되자 서울의 교통 혼잡은 그야말로 극심한 수준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스펙을 보자면 국내 최대 역사인 서울역을 끼고 퇴계로, 만리제로, 청파로를 직통으로 이어주는 이 도로는 총 길이 1150m에 달하는 당시 국내 최대의 고가도로이자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노쇠하듯이 50살에 가까운 이 고가도로가 멀쩡할 리 없죠. 어느덧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안전진단 결과마저 재난위험 최하점인 D등급을 받으며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다급해져요. 철거 후 대체 도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의 생태공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17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으로 288종의 꽃과 나무, 645개의 화분을 배치하며 도심 속 녹지 확대 및 자연 친화적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공원화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남대문 시장의 주민들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고가의 높이를 봤을 때 안전 문제가 우려될 뿐더러 지상의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늘리는 것이 보행 친화적인 정책이라며 고가는 철거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계속됐는데요. 서울시는 공원화를 위해선 차량 통제 후 바닥판 철거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권을 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경찰이 잇따라 제동을 걸게 됩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차례 빠꾸를 먹였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개장이 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곳은 철도가 있어서 동네가 나뉜 느낌이었다. 더구나 차나 오토바이가 없으면 저 반대쪽 동네로 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생기면서 동네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생동감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일 끝나거나 여유가 있을 때 서울로에서 산책하곤 한다. 전에는 거의 사람 없이 차밖에 없었던 곳이 산책로가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차 소리밖에 없었던 곳이 사람 소리가 넘쳐나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웃으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외신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영국 런던 출신의 한 기자는 근현대 건축물을 해체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과 공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도시 재생은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되었다며 서울로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서울은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었는데 서울로는 나쁠 게 없는 시도라며, 런던의 보행자 전용 다리인 가든 브릿지는 과도한 예산 투입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서울로는 청계천 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합리적 투자로 알고 있다며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 서울로의 야경 사진이 올라오자 그 반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대체 어디야?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배경 같은걸? 마치 22세기 도시를 보는 느낌이야. 여기는 서울의 중심부라고. 저곳은 예전에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라고 들었어. 지금은 시민들의 공원으로 리모델링 된 상태고. 말도 안 돼. 너무 아름다워. 저곳이 서울이라고? 그 유명한 강남이야? 강남에는 저런 곳이 없어. 어디인지 나도 궁금한걸?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줄래?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작년에 한국 여행하면서 가봤었어. 낮에 가도 아름답지만 진짜는 밤이야. 저곳의 야경은 미국에서조차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사진 찍어 왔는데 나도 올려볼까?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다리에는 식물들이 정말 많아. 살짝 오버해서 숲속에 온 느낌이다. 이야,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었는데? 다만 전기료는 많이 들겠다. 하루 종일 켜놓는 건 아니지? 서울에는 종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저 다리를 볼 수 있어. 바로 옆에는 청계천이라고 있는데 한국이 뭐랄까? 점점 관광자원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느낌이었어. 저기 내 친구도 가본 적 있다고 하던데 사진만큼 예쁘지는 않아. 사진이 사기치는 건 사람 얼굴뿐만이 아니라고. 홍콩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서울은 삭막한 동네인데 저런 곳이 있었다니? 나도 일본이나 홍콩인 줄 알았네. 요즘 아시아 도시들이 점점 멋있어지는 느낌인데? 이러다 뉴욕도 밀려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기 진짜 멋있다. 근처에 지하철역 있으면 알려줄래? 다음에 서울에 가게 되면 직접 가보고 싶다. 무슨 도시 한가운데 클럽을 만들어놨네? 다른 건 몰라도 저 보라색 조명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봐. 만약 하얀색의 평범한 조명을 썼다면 그저 그랬을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도로도 만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듯. 주변 경치를 봐. 너무 대조적이라서 끔찍해. 발을 잘못 디딘다면 그 아래 차에 치일 것 같아 무섭다고. 낮에 찍은 사진 보니까 별로던데? 저건 그냥 조명빨이야. 속지 말자. 센트럴파크 같은 느낌도 좋지만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 소규모로 만드는 공원이 접근성 면에서 더 나은 것 같다. 여긴 영국인데 한국처럼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뚝.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난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E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램의 5천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보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지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계 회사와 시장을 양분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며 저가 시장의 소비층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달라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자산. 현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배우기와 한국 칭찬 러시가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전문용어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표와 그 상표의 이름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자산이다. 브랜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 교수와 켈리는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 인지도,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고객 충성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은 인지도에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연상 이미지는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6.25 전쟁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이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브랜드 자산은 4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되는 것으로 근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언론 및 주요 인사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 예정인데 한국의 많은 것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히트작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하버드대 교수는 근본 사태 이후 한국은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란 좋은 이미지를 얻어 연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안전과 투명성이 문제되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사회의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1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한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각된 품질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위상과 미래의 경제 전망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일본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듯 투명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었고,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 연일 500명이 넘어 누적 확진자가 4월 13일 현재 7,255명을 돌파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51개 기업이 도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온천 운영업체, 호텔과 요식업소 등은 이미 한국의 여행 보이콧으로 타격을 입은 곳인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역이 틀렸다고 비판하며 자국의 상황을 방치했던 일본은 지금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던 베트남도 이번 사태가 6개월 더 지속하면 절반의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전 지역의 관광지를 폐쇄하고 모든 항공기의 베트남 진입을 봉쇄했었다. 한국도 글로벌 불황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세계 1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과정을 보고 따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미 대한항공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방역 대책을 배운 에스토니아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스페인 3대 일간지 엘문도는 지난 7일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이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했다.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각국의 언론은 한국의 방역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한 문화 강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엘파이스의 월간지 아이콘 4월로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의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4개 면에 게재했다.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의 문화 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의 한국의 위상을 소개했다. 과거의 수차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경고, 앞으로 20년에 한 번씩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던 빌 게이츠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배우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관찰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4월 10일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0명이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52일 만이다. 전국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50일 만에 하루 20명대로 진입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정부와 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은 지금 교과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교과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세계적 시선은 한국에 모일 것이고 많은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자산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고 사태 이후를 철저하게 준비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